그래서 저는 뭐 쓰게 된 거는 일단은 뭐 제가 기본적으로 좀 이제 선거를 제일 가까이에서 일을 하면서 선거 관리라는 일을 하면서 쭉 보면은 이제 선거라는 게 되게 재밌다, 재밌는 거고, 또 이거를 저희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자료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몇 가지 알려주고 싶었고, 요즘 이제 MZ 세대는 이제 조금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힘들어 하시잖아요. 어려워하시고. 그래서 이걸 좀 쉽게, 최대한 쉽게, 좀 흥미로운 걸로 이렇게 좀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한번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쭉 그 선거라는 걸 보다 보니까 제가 책에서도 많이 뭐 서두에서도 그 글로 썼고 선문에서도 썼고,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게 되게 흥미롭게도 앞으로의 우리가 그 일어날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쭉 지나간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예고하는 그런 일종의 어떤 뭐랄까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걸 한번 더 본격적으로 좀 더 파고들어 보고 싶거든요. 그래서 그걸 또 하다 보니까 또 실제 또 그런 것 같고,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글을 시작한 거는 제가 이제 브런치에 글을 조금씩 썼던 글을 모아서 브런치 공모전에 응모를 해서 당선자가 돼서 이제 당선이 돼서 책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여기서 그 일을 하면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선거 어떤 관리나 제도로서는 되게 선진국인 것 같아요. 선진국으로 볼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그 이승만 정권 시대, 박정희 정권 시대 그런 뭐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선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더 관심이 많아졌고, 그런 결함들을 더 보완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선거 제도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닌가. 뭐 정치나 이런 면에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, 그래서 뭐 보통 뭐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은 선진국이라고 하진 않잖아요. 근데 이제 민주주의 발전이나 어떤 성숙도 이런 면에서는 그러진 않은데, 선거 제도 면에서는 참 되게 많은 좋은 제도들도 많이 갖고 있고, 또 그런 것들이 일찍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됐었다. 근데 그게 실제 이제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은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뭐 이승만 정권 시대나 아니면은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안 됐던 면들도 많이 있긴 하죠. 근데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제도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,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고 봐요. 하고 있다고 보고, 뭐 사전투표 제도도 전 되게 좋은 거라고 보고, 그리고 또 이제 뭐 선상투표 제도라고 해서 선원들이 이제 외국 주로 이제 원양 바다에서 조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팩스를 통해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있고, 또 이제 뭐 사전투표 제도, 그다음에 또 뭐 거소투표 제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폭넓게 그리고 되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거고, 단지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뭐냐면은 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, 일반적인 국민들이 크게 관심이 높지 않아요. 왜냐면 거기는 이제 순탄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독재 뭐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거나 거의 없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, 뭐 유럽 선진국이나 주로 이제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은 선거 기관, 선거 제도 이런 부분들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행정부의 한 부분, 뭐 내무부의 한 부서에서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이지, 저희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이렇게 독립된 기구를 두고 또 이제 많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좀 뭔가 선거에 관한 좀 부정선거의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이 있었던 나라들,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정치적으로는 조금은 문제가 있었던 나라들, 그런 나라들에서 오히려 되게 선거제도, 그리고 새로운 선거제도, 그 다음에 복잡한 선거 절차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
오히려 이제 우리는 되게 엄격하게 선거 관리를 하고 엄격한 선거 절차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. 예를 들면 투표 용지 같은 경우에도 그거 하나를 막 다 경찰이 운반하거나 뭐 할 때도 경찰이 같이 따라와야 되고 그 투표 용지에 일련 번호들 다 새겨야 되고 또 거기다 이렇게 청인도 찍어야 되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투표 용지 같은 거 자체를 뭐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 않아요. 그냥 뭐 일반인이 가서 달라고 해도 자기가 투표할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주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뭐 그게 찢어지면 바로 그냥 또 바꿔주기도 하고. 근데 저희는 한번 찢어지면 절대 안 바꿔주거든요. 한번 본인이 훼손하거나 하면. 그리고 그 번호들도 다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 선거일 전날에 보관하면은 그 보관 장소도 다 이렇게 밀봉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엄중하게 관리를 하죠. 그래서 그게 예전에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서 이해는 되긴 하는데,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또 뭐 선거 투표소에 일반인들도 못 들어가고 쉽게 못 들어가고 개표소에도 일반인들 못 들어가고. 근데 그러다 보면 차라리 오히려 이게 일종의 어떤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,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이제 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죠. 자기네들끼리만 뭔가 이렇게 한다. 왜 일반인들은 못 보게 하느냐. 그게 이제 예전에는 뭐 투표소에 난입도 하고 개표소에 난입을 해서 그런 경험 때문에 있긴 한데,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자유롭게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또 개방돼 있고 또 그만큼 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. 자기네들의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가 있고 국민적인 신뢰도가 있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도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런 자유로운 개방성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는 오히려 사실 관심이 없잖아요. 아무리 완벽하게 뭐 해도 또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늘 문제 제기를 하고,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 절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더 복잡한 절차 그런 것들을 자꾸 추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일반 국민들은 더 이게 선거나 투표 절차에서 좀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좀 아쉽다.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이 책을 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기이기도 하지만 그 쭉 우리가 이제 1945년 이제 해방이 돼서 48년부터 첫 선거를 시작해서 최근의 선거까지 거의 한 70년 동안 뭐 임기 만료 선거, 공직 선거에서 임기 만료 선거만 해도 한 50여 차례를 치렀고, 그 중간중간에 뭐 보궐선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거의 매년 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그리고 우리 그 70년의 어떤 그 우리 정치사 속에서 중요한 어떤 변화의 계기들, 결정적인 순간들, 그래서 책 제목도 이제 우리 운명을 바꾼 결정적 순간들인데, 그런 순간들에 는 꼭 선거가 어떤 미리 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, 아니면 그 변화가 또 새로운 선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, 그래서 이게 선거라는 제도가 하나의 딱 일단은 그 해방 이후에 도입이 되면서 이것만큼은 뭔가 서로가 의문을 삼지 않는,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그래도 일종의 합의를 이루는 이런 하나의 공동의 가치 아니면 공동의 선,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었던 거죠. 부정하면 일단은 국민적인 저항에 그 직면하고 또 그런 저항을 불러일으키고,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제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우리 정치 발전의 민주주의 발전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, 그래서 그 선거 제도를 이제 뭐 이승만 시대나 박정희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독재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독재 시대가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럴 수도 있지만, 아무튼 뭔가 좀 민주주의가 조금은 미흡한 그런 시기에는 선거 제도가 하나의 목표가 됐었고, 또 이제 그 이후에는 딱 뭐 대통령 직선제라는 그 목표가 하나의 민주주의의 목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. 그러면서 이 정치 발전을 이끌어오는 역할을 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선거가 정치 발전을 미리 예고하기도 하고, 또 정치 발전에 따라서 선거제도가 또 새롭게 변화하기도 하고, 그래서 그 이전의 시기에는 하나의 선거제도가 공동의 목표 이게 됐다면,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이 선거제도를 통해서 이게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유일한
게임의 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그래서 뭐 더 이상은 뭐 군사구태타라든지 뭐 이런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렵고, 또 그거에 대한 뭐 국민적인 반발은 뭐 불보듯이 뻔한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선거라는 하나의 게임의 룰, 이걸 가지고서 요 틀 내에서 이제 서로 정권을 교체하는 그런 하나의 게임처럼 된 거죠. 그러니까 서로 뭐 저는 이제 일단 제가 글을 쓴 이유이기도 하고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. 재밌게 이 책을 읽어보시고, 그래서 또 대부분의 읽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제 책이 처음에는 제목도 좀 사실 딱딱하고 분야가 또 이 분야다 보니까, 정치 분야다 보니까 쉽게 손은 안 가는데 한번 이제 손을 잡아서 넘기다 보면은 슬슬 또 흥미롭게 넘어갈 수 있고, 또 재밌는 제가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선거에서 많이 찾아서 넣었으니까, 그래서 일반 독자들이 좀 재밌게 읽으면서 정치가 재밌구나, 선거 제도라는 게 되게 딱딱한 게 아니구나, 그런 걸 먼저 느꼈으면 좋겠고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치랑 우리의 삶이, 그리고 이 선거 제도가 서로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작용을 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하나의 그런 요소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재미있게, 그리고 되게 선거라는 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꼭 뭐 투표도 하시고 제가 이제 뭐 이 책에서도 썼지만,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선거를 쭉 다루면서도 또 이제 그 시기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다고 봐요. 그래서 한 시대를 뭔가 특징 짓는 그런 선거, 그러게 그 선거가 있었고, 그 선거 이후에 뭔가 새로운 정치적인 뭐랄까 환경 또는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6대 2002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양한 우리가 이제 SNS를 통한 그런 선거운동, 그 다음에 또 뭐 정치인 팬클럽 이런 것들이 처음 등장하기도 했고, 인터넷 언론 이런 것들이 처음 등장을 했거든요. 그게 이제 선거에 또 반영이 됐었고,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보면 이제 얼핏 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하지만 역대 최대 비호감 선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, 뭐 되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하지만, 그런 중에서도 또 뭔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 뭐냐면은, 예전에는 뭔가 거대한 그런 뭐 비전, 거대한 담론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, 아니면 큰 변화, 새로운 지류를 막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이 시도됐고, 그런 뭐 주장을 하고 그런 어떤 시대 정신, 시대 가치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들이 등장을 했었다면,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미시적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의 어떤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반영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,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었을 때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되게 공약도 지금은 다들 후보들 보면 자세히 보면 잘 보시면은 생활 공약, 밀착 공약 이런 것들을 내세우거든요. 탈모 같은. 네, 그렇죠. 그런 것도 하나의 얘기고, 그러니까 아무튼 큰 뭐 거대한 공약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되게 생활 주변에서 그럼 아주 일상, 아니면은 한 섹터 내에서, 정치 한 섹터 내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, 그 분야들을 이렇게 겨냥한 그런 공약들을 개발하고, 되게 밀착형 공약들을 개발하면서 하는 게 새로운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, 역시 또 이번 선거에서도 항상 늘 그래왔듯이 새로운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계기가 선거를 통해서 준비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직접 이렇게 뭐 아주 매번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먼 말치,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제 책을 읽고 뭐 어떤 게 가장 좋았었는지, 어떤 부분이, 그런 것들도 뭐 어디 그런 공간이나 그런 게 있다면
한번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, 저도 그런 거에 되게 궁금하고, 일종의 피드백이, 예. 독자들의 피드백이 궁금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한번, 그래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, 저는, 어떤 공동의 선, 공동의 가치,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지향할, 그게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일반 우리가 어떤 영리행위나 이와 다르게 어떤 사회의 어떤 공공재를 공급하고 그거에 대한 이 공공재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체 구성 간의 합의가 돼야지만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.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이 책을 읽어 보시는 분들, 그리고 이제 지나간 우리 정치사를 보시는 분들은, 항상 살펴보시는 분들은 결국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,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, 또 우리 앞으로의 우리 사회에, 또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 선, 공동의 가치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예, 알겠습니다.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네, 정말 두서없이